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바닥을 구현을 하고 엔트리봇의 중력 점프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점프되는 부분도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톡 떨어진 거 다 구현을 했는데요. 문제가 있었지요. 이 엔트리봇이 그냥 뚫고 지나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자에 닿았을 때 뒤로 가게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는 효과를 주었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바닥에 엔트리봇이 항상 거의 닿아 있는데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움직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판정을 분할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판정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코드로만 엔트리봇이 닿았나 닿지 않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블럭이요. 상자에 닿았는가 이 블럭을 이용해서 엔트리봇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확인을 하지요. 사실 게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방법으로 닿았는지를 구현하는 게 보통입니다. 뭐 팔에 닿았는가 아니면 왼쪽 다리, 심한 경우에는 왼쪽 다리에 닿았는가, 오른쪽 다리에 닿았는가, 머리에 닿았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브젝트의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를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물리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엔트리에는 오브젝트 전체가 닿았는지 를 확인하는 블록만 있을 뿐이고 그걸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한 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속임수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엔트리봇의 앞부분을 감지할 만한 센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브젝트 추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를 하고요. 인터페이스를 가서 뭔가 좀 길쭉하고 네모난 오브젝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빼기, 이 블럭이 왠지 좋을 것 같습니다. 빼기 블럭을 추가하겠습니다. 빼기 블럭을 추가해서 이것을 돌려서 90도 회전해서요. 방향에서 숫자로 고치는 게 빠르겠네요. 90도 회전을 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줄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줄여서 엔트리봇 앞에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겠네요. 이 오브젝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엔트리봇이 이 막대기가 따라다니면서 만약에 앞에 상자, 그러니까 지나갈 수 없는 벽이 있으면 이 아이가 엔트리봇을 못 가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감지기 같은 역할이지요. 그럼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 빼기 오브젝트, 센서 오브젝트가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빼기 오브젝트 이름을 일단 앞 센서, 앞쪽 판정이라고 할게요. 앞쪽 판정 상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앞쪽 판정 상자가 그냥 혼자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의 역할은 엔트리봇 앞에 붙어가지고 앞에 상자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엔트리에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앞쪽 판정 상자를 엔트리봇에 붙여 놓을 수가 있을까요? 엔트리봇을 따라다니게 하면 그나마 마치 붙어있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약간의 속임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앞쪽 판정 상자를 클릭하고요. 시작 버튼 클릭했을 때 코딩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움직임에서 엔트리봇의 위치로 이동하기, 엔트리봇의 위치로 이동하기, 이런 식으로 해두면 엔트리봇의
몸에 착 달라붙어서 상자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판정 상자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지요. 왜냐? 앞쪽을 센싱을 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판정 상자가. 그러면은 이 판정 상자의 위치를 엔트리봇으로 간 다음에 살짝 앞으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그럼 X좌표 움직이기. 엔트리봇의 크기가 대략 한 61 정도 되니까 거기 한 절반 정도 30 정도로 해놓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치 방패를 들고 있는 것 같네요. 엔트리봇 앞에 조그만한 네모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른쪽 판정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코딩을 더 해줘야 될까요? 이제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자와 이 판정 상자와 이 바닥이 닿았을 때 서로 닿았으면 이제 엔트리봇이 움직이지 못하게 더 이상 이쪽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코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약간의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판정 상자와 바닥 상자가 닿았을 때는 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앞쪽 판정 상자 오브젝트가 클릭이 되어 있죠. 상자에 닿았는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앞쪽 상자에 닿았다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얘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는 지금 엔트리봇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엔트리봇이 상자에 닿았으면, 그러니까 엔트리봇 앞에 있는 판정 상자가 이 바닥에 닿았으면 뒤로 물려서 못 움직이게 만들 건데 여기에 그거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또 속임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의 역할을 할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가보시면 제가 앞다음이란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냥 변수 추가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본값은 0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닿았을 때, 이 앞부분이 닿았을 때만 저 값을 1로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닿았을 때, 앞에 닿았다. 그러면 1로 정하기.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고요. 변수를요. 변수에 어떤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트리봇에서 상자에 닿았는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자료에서 앞다음 값이 1이다. 그러면 닿았다는 거니까 닿았는가 블럭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해서 부등호 가져오셔가지고 앞다음 블럭이 1이다. 그러면 앞이 닿았다. 이거니까 좌표를 빼서 뒤로 다시 돌아가게 마치 움직이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앞쪽 판정 상자로 다시 돌아가서요. 코드를 마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블록 필요하겠죠.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일 상자에 닿았는가라면 앞다음 1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서요. 자, 이제 앞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 상자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벗어났는데도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다음이 계속 1이죠. 1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못 가게 엔트리봇에서 코딩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0으로 만드는 코드, 앞다음이 다시 0으로 닿지 않았을 때는 0으로 만드는 코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만일 뭐 말하면 아니면을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셔가지고 상자에 닿았으면 1, 안 닿았으면 0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손쉽게 코딩을 했고 더 이상 이제 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옆으로 이제 통과할 수 없는 엔트리봇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판정 상자가 일반 사용자 눈에 보이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정 상자를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지요. 이걸 모양 숨기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모양 숨기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 숨기기 대신에 기능은 다 하고 싶은데 눈에만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픽 효과, 색깔 효과 주시는데 투명으로 100을 주시면 모양은 보이지 않고 그냥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판정 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엔트리봇을 따라다니면서 앞쪽 판정을 해주는, 그래서 장애물을 판정해서 엔트리봇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